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종벌 전기가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가온 하는 시점은 그 전기가온을 이렇게 자재를 판매하시고 그러는 분들은 뭐 가을에도 하고 뭐 겨울에도 하고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좋죠. 예. 뭐 가을에 겨울벌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뭐 저기를 가온을 해서라도 겨울벌을 보충해 주는 게 좋죠. 예,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첫째 월동 기간 동안 여왕벌은 산란을 멈추게 휴식 기간을 줄 필요가 있고, 너무 부려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찍 서둘러서 겨울벌을 많이 받으면은 그런 저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둘째, 산란을 멈추게 하여 소방의 꿀을 채워서, 질병 예방이 있게, 효과가 있게. 왜냐하면은 꿀은 밀도가 높아요. 어떤 병균도 그 안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꿀을 잔뜩 채워놓으면 그런 부분 염려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낭충봉합 바이러스는 겨울에는 활동을 멈춰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기 하고, 주로 산란에 유충이 있을 때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벌을 깨우는 시기는 기온의 변화 심각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 오면 이제 계절적으로 산란 시기에 맞추면 이제 적합하게 하는데, 유충 보호가 잘 돼요. 목적은 유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 가온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하시고, 그거 보면 뭐 제주동지나 이동양복을 하는 경우에는 육지나 봉구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일단 보고 나서 옮겨가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한번 추위를 한번 겪게 해주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여왕벌 휴면 기간도 좀 갖게 해주고, 여러 가지 응애나 토종벌은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만 응애나 진드기 뭐 이런 거 좀 추위로 인해서 좀 죽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저기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종벌이 필요로 하는 온도는 육아 온도가 이제 34.5도, 뭐 34.8도, 뭐 보통 34도에서 이 35도를 저기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행 온도, 이제 이게 뭐 29.5도, 약간 30도 저긴데, 이게 이제 토종벌은 이거보다 추워도 잘 날아요. 그러는데 이게 적정 온도라는 거지 날지 못한다는 온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아주 좋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 온도가 되면 벌이 아주 활동하기 아주 좋은 온도다 그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열악해도 잘 날아요. 그리고 봉구 내부 온도, 겨울에 이 봉구를 형성하면은 봉구 안의 온도가 21도, 약 20도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봉구 외부, 바깥쪽, 그게 5도. 그러면은 5도 이하로 가면 낙봉이 생기는 거,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꾸 이 교대를 안에 있는 벌하고 밖에 있는 벌하고 가끔 이제 교대를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것도 영향을 안 받게, 이렇게 냉해를 안 입게, 이렇게 토종벌은 0도 이하이면 동사예요. 그래서 온도가 봉고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발열을 시작하는 거죠. 벌들이 막 움직이고 몸도 떨고 이렇게 해서 먹이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온도를 상승시키기 시작해요. 그런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봄볼 가온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볼을 깨워야 되는데, 그때 전기 가온을 해주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새끼를 많이 키울 때 이제 만약 온도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외부 온도의 영향도 가장 많이 받는 시기고, 또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벌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인간이 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기 가온이 필요로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월동을 나기 위해서는 안 해줘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큰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근데
산란이 시작되고 나면은 이제 그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 그거 특히 주의해야 할 건 화재에 주의해야 돼요. 잘못하면 합선에 의해서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그 저기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도 조절 방법 깨운 후에는 내부 온도가 15도 정도 34, 5도 정도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그 정도만 우리가 그 도와줘도 나머지는 벌들이 알아서 아주 좋은 그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훅 올리지 말고 서서히 그 온도를 올려나가라 이거죠. 그죠? 오늘 전기가 오늘 시작했는데 오늘 그냥 훅 올려놓으면은 스트레스 받고 타격을 입죠. 이 저기가 그 대응을 못 해나가니까 그러니까 온도를 서서히 올려나가라 그거죠. 며칠에 걸쳐서. 예, 그래서 뭐 그 분봉할 때까지 가온 그 적인데 그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과보온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보온은 안 좋아요. 예, 그런 거니까 적절히 하는 게 좋아요. 예. 저는 뭐 그 전기 가온을 몇 년, 한 3년 동안 해봤는데, 글쎄요, 뭐 안 해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세력이 더 잘 늘어나는 그런 그 저기를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필요로 한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늦가을 이거 저긴데, 늦가을에 이제 이건 뭐냐면, 겨울벌이 좀 부족했을 때, 부족하다. 겨울벌을 내가 받은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럴 때는 좀 늦게까지 산란을 이제 좀 더 받는데, 이럴 땐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있어요. 사양하고 화분떡을 필수적으로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산란율이 좋은 거지. 안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가을엔 내부 온도는 23도까지 끌어올려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조금씩 올려주는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뭐든지 정상적인 게 좋더라고요. 계절에 맞춰서 하는 게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무리한 방법을 쓰는 거는 나중에 역효과가 나는 그런 그 결과가 초래하게 되더라고요. 예. 할 때에 이제 이건 뭐냐 철거나 이런 게 설치할 때 저기 하는 게 열선을 따뜻하게 녹였다가 완전히 끼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약간 뭐랄까 접착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온판은 되도록 쓰던 제품하고 새로 구입한 제품하고는 좀 분리해서 쓰도록.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전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면 불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이 전선은 메인선은 가는데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열선을 걸으면은 저기가 전압이 따라주질 않아 갖고 오히려 불이 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니까 충분한 굵기의 메인선을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용량 부족으로 해가지고 화재가 나요. 막 선이 뜨거워지긴 진다고요. 예. 그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이 한 선에다 많은 거를 걸지 마세요. 적절히 대개 전선을 보면은 암페어가 계산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이 자문도 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서 하셔야 돼요. 너무 가는 선을 뭐 쓰면은 대개 보면은 냉장고 선이라고 그러는 거 그건 좀 약해요. 예, 그런 거니까 안에 동선을 가지고 쓰시는 게 좋아요. 여유 있게 많은 저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온도 감지 센서가 있는 공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너무 협소한 데 끼워 놓으면은 왜 그러냐면은 감지가 여유 있는 감지라는 건 주변 온도를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좁은 공간에 저기 열이라는 거는 바로 빨리 오르고 내리거든요. 예. 그런 거니까 여유 있게 좀 공간이 있는 곳에다 해야지만이 전체 온도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온판 철거나 이거 보관할 때는 습이 안 차는데 이물질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히 포장해서 보관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온도 조절기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조절기는 외부에다 설치해 주셔야 돼. 안에다 넣지 말고 외부에다가. 왜냐하면 외부 온도가 영하 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부 온도를 감지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외부 온도는 따뜻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외부 온도를 감지할 수 있게 외부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작동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러고 나서 내부 온도 저기도 또 맞춰주고, 예, 그래서 센서 저기가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감지기는 안에 넣지만은 보통 안에 넣지만 조절기는 안에 넣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외부 저기가 영하 5도 내려가면은 작동이 돼 갖고 내부 온도가 15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감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무 볼통이나 수분 볼통을 한 조절기로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이게 뭔 얘기냐면은 디지털이 있고 이 저기가 있어요. 뭐라 그래 저 수동으로 하는 게 있고 디지털이 있고 저기 하는데 옛날식이 있고 지금 현재 저기가 있는 건데 대신쓰면 현재 전자식이 좋아요. 예. 센서나 이런 거는 그걸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가온 방법은 밑에서 밑에다 깔아주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열선, 저건 조절기. 이렇게 보면은 요게 조절기예요, 요게 수도 이 파이프를 감는 거거든요. 요게 수도 파이프를 감는 건데, 여기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요. 외부 온도가 이제 5도 이하 이렇게 뚝 떨어지면 작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가 작동이 요게 한 10몇 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요게 그래서 더 되는 거고, 이건 이제 필름으로 된 거고, 이건 절단식 열선이에요. 이게 어디서 많이 쓰냐면 하우스 밑에 많이 깔아요. 흙 바닥에다가 쭉 깔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필름으로 된 거예요. 예,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열선 저기 종류로는. 예. 그러니까 직접 가온의 장단점이 있어요. 직접 가온을 한다는 얘기는 통 안에 집어넣는 거죠. 예, 그래서 봉구 있는 곳에 직접 이 열을 전달해서 가온이 쉽고, 단점으로는 너무 가까이 하면은 벌들이 흩어져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적당히. 잘못하면 봉구가 깨지면은, 겨울벌 봉구가 깨지면 아주 심각해요. 월동 못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너무 직접 전달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 봉구가 여기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밑에다 이렇게 직접 저기 하면 이 봉구가 깨지는 거죠. 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 쪽으로 이렇게 가해 쪽으로 이렇게, 이게 통 밑바닥이라면은 가운데 여기 봉구가 형성되어 있으면 가해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너무 직접 저기 하게 하면은 벌한테 피해가 가니까, 예, 그 부분 항상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간접 가온 방법인데, 요건 이제 소문은 앞에 있는데 뒷벽면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쪽으로 열이 저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순환이 되죠, 이렇게. 예.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열이 위로 올라가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회전하게 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간접 가온이에요, 이것도. 요거는 이제 볼통 외부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겨울에 양봉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보일러 저기 마냥 선을 쭉 깔았어요.
그 하얀 저기 뭐야 그 선으로 이렇게 쭉 해가 온수 파이프를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보일러 이제 그 연탄 같은 거를 이따가 그 계속 순환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폭 쏴가지고 하면 볼통이 여기가 따뜻해지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보일러를 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주 그분은 뭐 굉장한 그분은 굉장히 저기 잘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저기가 있어요. 예. 그 간접 가온의 장점으로는 있는 곳에 직접 열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본고가 있는 거에 직접 연달이 안 되잖아, 그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단점으로는 간접적으로 되면 온도 유지에 대한 가온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사용량이 전기 사용량이나 이런 게 많이 저기가 소모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본인들이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간 대류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앞에 저기 했듯이 공기의 흐름. 공기가 뜨거워지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회전하고 밑으로 식으면 내려오고 이렇게 회전, 대류 현상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연결 방법은 이래요. 예.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조절기 달리고 센서가 여기 들어가요. 센서가 한 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또 여기 바깥 외부 저기래가 영하 5도가 떨어지면 전원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온도를 맞춰주는 그런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센서가 들어가 있는 이 볼통 이 볼통의 내부가 여기는 18도이고 여긴 20도가 올라가는 수도 있고 여기는 12도 뭐 떨어지는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얘 온도 이 통 저기에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떨어지기 전원이 꺼지게 돼 있고 얘는 또 이 저기한테는 영하 5도가 내려가면은 전원 자체가 메인 전원이 들어오게 만들어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차이는 얘가 센서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저기 되고 포장 저기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보면 각종 조절기예요. 조절기 뭐 이런 저기도 있고, 요런 저기도 있고, 이건 타이머를 이용한 거예요. 이게 가정에 보면 보일러 저기에 쓰이는 요런 것도 있어요.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에 밤에만 들어가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저기를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쓰시는 저기에 따라서, 어느 게 편할 건가 하는 건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요런 거를 취급하는 전문점에 가시면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서 그게 맞는 조절기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서 알아서 요즘은 다양하게 여러 개 많이 나오니까 타이머까지 겸한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네.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온 자재들도 이렇게 많이들 있어요. 뭐 필름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 형태의 저기를 쓰시더라고요. 가온 자재나 조절기라든가 이런 거는 뭐 많이들 뭐 이런 거 전기장판 저기에서 많이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어느 게 좋더라, 어느 게 좋겠다는 거 판단해서 쓰시면 돼요. 예, 요건 이제 선들이요, 열선들. 열선, 요건 이제 필름으로 저기가 된 거고, 예, 요것도 이제 선으로 돼 있는 거죠. 이거 삼성전기에서 나온 거고, 이제 요것도 이제 이런 걸 연결해 놓은 거고, 요건 이제 이건데, 이게 이제 밑에 까는 거, 이건 절단해서 쓰면 돼. 잘라서 그냥, 잘라내서 쓰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깔아 놓는 거죠. 예. 이런 자재들이 많아요. 이게 농가 하우스에서 쓰는 건데, 볼통에 써도 돼요. 뭐, 한 3, 40cm 정도 툭 잘라가지고 직선, 바로 직류 저기 220V 연결해서 그냥 끼워 놓으면 돼요. 열이 거기서 저기 해가지고 보통 저기 한 18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 저기를 해주면은 도와주면은 불한테 큰 도움이 돼요. 예, 열선 저기에서 가온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은 될 수 있으면 산란기가 되면은 사용하시는 게 좋더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괜히 뭐 겨울에도
넣는 건 전 뭐 크게 그 효과를 못 봤어요. 어느 날 한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점검해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요새 한전 참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열선을 저기 했으니까 그래서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농업용으로 저기를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본인 선택사항이니까 알아서 적당히 하시면 돼요. 제가 해본 방법을 말씀드린 거니까 예. 참고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